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주 시황, 앞으로 있을 5월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그렇게 호재성 재료는 없습니다. 없고 좀 악재성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달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중적인 투자, 혹시 주식이 막 내려서 바닥권에서 잡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 차트나 코스닥 시장 차트를 간단히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황금선 밑에 21선 황금선 밑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심하기는 이른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딱 위치가 황금선 밑에서 포진이 되어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쯤에서 고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고점대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21선 뚫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더 암울해요.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더 암울합니다. 지금 보시면 21선 밑으로 떨어진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하향으로 하향 돌파를 하고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지지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지지선도 이탈을 했고, 최후의 지지선은 930대인데 거기까지도 하락을 하고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폭락했던 장을 생각을 하면 3월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돌아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짬뽕 되는 공매도, 뭐 그런 여파에 코스닥 시장이 유독히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장에서는 상승형 망치형 차트가 있긴 한데, 상승형 망치형 차트가 있다고 해서 상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 말고요. 자, 정말 5월이 폭락장이 올지 안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어떤 이슈로 시장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런 걸 따져보자면, 5월에 처음 시작이 되는 공매도가 좀 문제가 있죠. 공매도가 5월 달에 실시가 됐는데, 집중적으로 공매도의 대상들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인데 다 대형주예요, 거의.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매도라는 자체가 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지금이 시장의 제일 타겟가 되는 것이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주 대형주들, 그리고 카카오 같은 대형주들이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 얘기인데,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라는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환율은 하락하면서 금값은 상승을 하고 있고,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다 금하고 동질감이 있는 환율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 물가는 상승을 하고 돈의 가치든 하락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명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요. 뭐 37%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이런 부분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주가에 압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공매도까지 열렸다.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에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3천선과 1000선을 돌파를 이렇게 하면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가 원래 실적이나 이런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가치는 100원이었는데 주가는 1000원으로 올랐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주식시장이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 우려,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동반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 공매도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죠. 자, 그래서 기술주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도 미국 시장이 기술주가 2.5%까지 하락을 했다가 조금 위로 올라가서 1.5%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우려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연임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새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상황도 보면 평상시에 한 1조 원 되던 주식시장의 유통 물량들이 겨우 뭐 1000억 원 이하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부추기는 장이지 상승의 장은 거의 없다. 호재성 재료가 있다고 생각되는 재료가 몇 개지 개별적으로는 있을진 몰라도 전체적인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 그걸 부추기고 있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술주가 하락합니다. 대부분 금리 인상은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이런 돈을 많이 빌린 벤처기업들,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바로 직격타를 받는 것이 나스닥이나 코스닥처럼 2차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악재들이 백신의 2차 변이에 의한 대유행, 큰 유행, 이게 뭐 집단 면역이 불가하다는 여론도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역반응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혈전에 의한 그런 전신마비나 사망 이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화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조금 유념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미국하고 분쟁을 하고 있죠. 반도체 분쟁. 근데 여기에 대만이 미국에 붙어 있죠. 대만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한 상태고 지금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공장 5개소 이상을 증설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만이 안 좋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자꾸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이 요 일본이라는 뭐 이런 부분 그래서 항공모함을 끄시고 센스쿠 열도 요런 쪽으로 압력 행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현상 대치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 파운드 웨퍼 이거 우선 공급을 해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데 타격을 줄 수 있는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죠.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삼성이 하락을 하면 물론 삼성이 실적이 최대치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삼성에다가 물품을 보급하고 있는 TSMC나 이런 반도체 공정에 있는 파운드리 생산업체, 이런 업체들이 삼성의 물량을 미국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러면 삼성의 물량이 스탑되는 현상이 생기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가 돼서 차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초래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공장을 스톱하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도 충분히 TSMC에 의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은 한통속이 돼가고 있는데, 중국은 혼자 싸우고 있고, 한국은 아무런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적은 최대이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시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주체들이 개인과 기관이 있다고 보면, 요 기관들은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공매도나 이런 것들로 쥐락펴락 하는데, 개인들이 문제입니다. 개인들. 저 같은 개인들은 지금 신용잔고가 142조예요. 142조. 은행 신용잔고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런 걸 가지고 코인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해필이면 5월 달은 이자나 이런 세금이 납부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요런 폭락장에서는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 개미들이 142조라는 엄청난 돈을 빚투를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하는 현실이 도달을 하게 돼요. 이자,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연준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42조라는 시한폭탄이 이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주식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반적인 요런 상승의 흐름이 하나도 없는 하락의 재료들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시장의 분위기, 개인들의 투매, 이런 것들이 엮어지면 엄청난 폭락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925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요 바닥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코스피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코스피 시장도 지금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바닥선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300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5월은 폭락장이 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그런 일을 처리를 하고, 2부에서는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시스템 트레이닝 캐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꼭 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